안녕하세요. 압구정지기입니다. 22년 4월 첫째 주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간 동향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다 나아서 해제되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기침이 좀 나오고 있어서 최대한 조심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안입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평균 17% 정도 상승을 했는데 현대아파트는 몇 프로 정도 상승을 했는지, 그리고 이번에 공시가격 인상안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두 번째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또 압구정동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압구정동 현장 소식과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안입니다. 지난주에 올려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요.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관련된 기사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가격 17% 인상, 보유세는 작년 수준이라는 기사입니다. 공시가격이 보통 오르면은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재산세 이런 보유세가 당연히 인상이 되는 건데, 공시가격은 인상이 됐지만은 보유세는 작년 수준으로 이런 동결을 한다는 내용의 기사 같은데요.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7% 넘게 오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1주택자의 세금 급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보유세를 산정하면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될 전망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추가적인 세금이나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어 올해 집값 집주인들이 내야 할 최종 보유세 규모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은 인상이 됐지만은 1주택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보유세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다행히 1주택자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해질 때고, 반면에 다주택자 어떤 방안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다 보면은 보유세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또 엑시트 방안을 또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두 번째 전해드릴 소식과 이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지역별로 보시면은 서울 공시가격이 14% 이상 좀 올랐고요. 많이 오른 지역이 인천 29.33%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 30% 가까이 오른 거니까요. 경기도가 23% 이상 올랐고, 충북 19%, 부산 18% 등 전국적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2021년도 아파트 가격이,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 14.22% 올랐으면 전국에 비해서는 좀 낮은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보유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만큼 많이 올랐지만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을 하니까 이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내용입니다. 재산세나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재산세는 공시가격 인상 상승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내야 할 세금을 많이 걱정들 하셨는데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문제는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분들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떻게 정리를 하던가 좀 계획을 세우시겠죠. 어떻게 좀 시장이 흐를지 그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공시가격은 어느 정도 올랐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자, 2022년 구현대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액 해가지고 구현대 아파트 하면은 압구정동 특별 3구역입니다. 그래서 3구역 내 그 차수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최저 7.41%부터 많게는 36% 이상 올라간 단지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뭐 14%, 27%, 36%, 7% 뭐 이렇게 해서 같은 구역 내에서도 이렇게 그 인상률, 공시가격 인상률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 이번에 인상된 단지를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그 현대아파트 3차 33평형 같은 경우는 36.20%로 그 압구정동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인상률 면에서는. 그리고 반면에 그 대림 빌라트, 현대빌라트, 대림 아크로빌 등 주로 이제 큰 평형입니다. 뭐 한 70평형, 80평형 되는 큰 평형인데 여기서는 7.41%, 7%대로 최저 인상률을 보였는데 이런 현상은 왜 나오냐면은 그 공시가격 인상하는 그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아무래도 책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은 그러면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실거래가가 높게 이렇게 거래가 됐다는 내용인데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또 인상률이 적다. 그러면은 1년간 적게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올해 오른 게 적다는 게 아니고 작년에 이미 많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작년 인상률하고 올해 인상률이 같은 단지지만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시가격이라는 거는 1년 단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1년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많이 올라 있으면은 많이 인상이 되게끔 돼 있고요. 적게 거래가 됐으면은 이제 적게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대아파트 3차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러니까 현대아파트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지만은 특히 현대아파트 3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대적으로 다른 단지보다 좀 낮게 올라 있다가 올해 많이 올랐다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대림 현대 대림 아크로빌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가 없다 보니까 작년 거래가 대비 약간 이제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현대 아파트도 한번 볼게요. 자, 신현대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액. 신현대 아파트는 압구정 특별 2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압구정 특별 2구역에 있는 현대 아파트 단지별로 이렇게 인상률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는 아까 보셨던 구현대보다는 전반적으로는 조금 높아 보이네요. 그 최저 상승률이 19.14% 그리고 최대 상승률은 아까 구현대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래서 29.42% 해가지고 뭐 이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도 그러면은 예를 들어보면은 그 가장 낮게 오른 그 현대아파트 9자 50평형 19.14%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현대아파트가 많이 오래 올랐는데 작년에도 이미 좀 높게 거래가 좀 이렇게 됐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 많이 오른 그 57평형 그 11차 57평형 12차 56평형 같은 경우 29% 인상된 거는 뭐냐면은 작년에는 그렇게 거래가 많이 안 됐었고 낮게 이렇게 실거래가 된 사례가 있었는데 올해 이렇게 높게 거래된 실거래가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인상률이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신현대 아파트, 구현대 아파트 전반적으로 평균적인 인상률을 보면은 구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약 17%가 상승을 했고 그 신현대 아파트는 2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구현대 아파트는 전국 평균만치 오른 거고 그 신현대 아파트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 좀 높게 그 인상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표현을 하자면은 구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전반적으로 올해도 많이 올랐지만은 작년에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인상률이 좀 적었던 거고 신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올해도 많이 올랐지만은 작년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구현대 아파트에 비해서 좀 많이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오르다 보니까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현대아파트 공시가액 인상이 그러면은 현대아파트 집값이 안정화되거나 아니면 이제 매물이 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효과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보셨지만은 그 보유세 자체가 다주택자 그 징벌적 차원에서 다주택 위주로 좀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라서 그 1주택자 소유주 입장에서는 크게 그렇게 인상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상황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부담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엑시트 준비를 나름 하고 계실 텐데 다른 게 아닙니다.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러면은 현대 아파트를 팔지 아니면 현대 아파트 외 다른 지역의 다른 아파트를 팔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텐데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느 아파트를 파실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지금 현대 아파트에 이번 공시가격 인상안이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대신 아무래도 그 보유세가 아무리 안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그 세금 전가 현상으로 아무래도 그 세금을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를 놓는 분들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상승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보증금을 높인다던가 월세를 높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전월세 시장이 조금 더 상승을 하면서 좀 불안해지지 않을까 이렇게는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좀 해봅니다. 자, 이번 주 두 번째 소식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면제 이런 소식이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사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로 급매물 나온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드디어 그 매물들이 늘고 급매물이 늘고 있다는 그런 기사 내용 같은데 그 뒤에가 좀 내용이 더 있네요. 비강남에서 그러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급매물은 나오고 있다. 하지만은 강남이 아닌 비강남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1월부터 1년간 면제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가 확정이 되면은 시장 매물 증가에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연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시가격 인상안이라든가 이런 다주택자 보유세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어떤 주택들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시장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이제 매물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주택 처분 돕게 4월부터 1년간 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요청을 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기사 내용대로 다주택자 급매물 나온다. 강남보다는 비강남에서 재건축 아파트보다는 빌라로라는 기사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확정되면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느낀 일부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만 이 경우에도 다주택자들이 강남 등 핵심지보다는 비수도권 등 외곽 지역을 아파트보다는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우선적으로 처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가지고 매물은 일단은 늘어나는 겁니다. 매물은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로 다주택자의 거래 세금 부담이 다소 낮아지면 차익 실현 매물 출회나 거래에도 숨통이 틀 거라 판단된다. 다만 주택시장이 양극화되면서 대기 수요가 많은 인기 지역보다는 공급량이 많거나 상대적으로 시장이 위축된 지역에 매물 쏠림이 클 수 있겠다라고 예상했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유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비강남, 비재건축 아파트 매물을 먼저 내놓을 수 있다. 비강남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고 재건축 가능성이 낮은 아파트도 장기간 보유할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예상을 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가격 상승 기대감에 매물 안 나올 수도 다시 똘똘한 한 채 몰릴 가능성도.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을 하는데 처분하는 주택은 강남권에 있는 주택이 아니고 비강남권에 있는 주택을 처분한다는 내용이고,
그러면 양극화가 점점 벌어지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강화되면서 강남권에는 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주택자가 보유주택을 매도해서 현금화하면은 그것으로 뭘 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 그 주택으로 자산을 늘린 사람들은 주식이나 상가보다는 그 똘똘한 한 채로 자산을 집중하면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더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 증가는 상급지 또는 지역 대장주와 가까운 물건에 대한 수요까지 늘리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양도세 완화에 따른 매매량 증가뿐 아니라 다른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주택으로 돈을 벌었으면은 이거를 팔아서 차익이 나서 현금화 했으면은 과연 이걸로 주식을 살지, 코인을 살지, 아니면 다시 부동산을 살지 뭔가 결정을 해야 될지 예금을 해놓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시 다주택으로 된다는 거는 보유세를 감당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양도세 중과 면제가 풀리면은 또 양도세 중과까지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주택을 팔아서 다시 다주택이 된다는 거는 이게 좀 말이 안 맞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을 해서 한 채, 똘똘한 한 채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비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들을 팔아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산다든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까지 팔아서 좀 더 큰 강남의 큰 아파트를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더 그 어떤 쏠림 현상이 좀 강화될 수 있다. 그렇게들 전문가들도 예상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관련돼서 기사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할 것 없다. 강남 재건축 자취 감춤 매매 시장. 그 좀 전에는 그 양도세 중과 면제로 해서 매물이 늘어난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제는 매물이 자취를 감춘다는 기사입니다. 그 지역은 그 강남 재건축 시장입니다. 그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로 매물 늘었지만 서초 강남 용산구 등은 매물 감소, 잠실 5단지는 반토막, 재건축 매물 회수 움직임도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양도세 완화 발표 후 문의는 늘었지만 실제 매물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계속 호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다들 급할 거 없다는 입장인 거죠. 압구정동 A공인중개사 대표님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네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고가주택이 몰려있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 아파트 매물은 줄어들고 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감소가 두드러졌다. 그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 매물이 한 달 전 161건에서 80건으로 반토막이 줄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80건만 해도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알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데 혹시나 해서 전화를 제가 오늘 잠실 5단지 단지 내 중개업소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사장님 매물이 몇 개 나와 있습니까? 여쭤봤더니 한두 개 나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80건으로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물건이 하나 나와 있어도 부동산 80군데에서 광고를 하면은 80개로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 매물은 하나밖에 나와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만큼 지금 매물 기근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강남권 그 재건축 시장은. 그 반면 매물 증가는 서울 외곽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성북구 7% 증가, 금천구, 성동구, 강북구, 구로구 등이 지금 매물이 그 증가를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조치와 맞물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정부는 앞서 6월 1일 전까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면 보유세 책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계속 조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1주택자 같은 경우 보유세도 낮춰주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주택을 처분하고 똘똘한 한 채를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의 어떤 지금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현장 분위기는 어떠냐? 저 같은 경우는 그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저번 주에는 제가 자가격리로 출근을 못했었고 지지난 주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 거래 직전까지 갔다가 놓친 사례가 좀 몇 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내놨던 호가에 매수자가 나타나서 계약 시간을 좀 잡아달라고 했는데 매도자가 변심을 해가지고 좀 당분간 보류를 하겠다,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 어떤 경우는 분명히 내놨던 매물 가격에 또 매수자가 나타나서 이제 좀 계약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3억으로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보류된 사례가 있고, 그러니까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요즘 기사들을 보시고 그 현대아파트 들어올리시는 분들 전화를 많이 오시는데, 뭐 제가 요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죄송합니다, 소개시켜 드릴 매물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본의 아니게 자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부 같은 경우는 너무 답답한 나머지 찾아오셨어요. 그 부부분이 돈을 들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동네를 다 도셨어요. 자, 나 돈 들고 왔으니까 살 수 있는 현대아파트 하나만 좀 찾아달라 했는데 결국은 빈손으로 돌아가셨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그 압구정동 뿐만이 아니고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지금 매물이 없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똘똘한 한 채 현상은 앞으로 강화가 되면은 강화가 됐지, 뭐 완화가 된다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좀 더 액션을 빨리빨리 취하셔서 좀 준비를 하셔야지 내가 원하는 지역에 좀 들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어제 SBS 8시 뉴스에 나오는 방송 내용입니다. 다주택 고위공직자 팔고 남긴 한 채는, 그러니까 현 정부, 지난 정부는 아니죠. 현 정부죠. 현 정부에서 그동안에 그 고위공직자들한테, 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분들 다 파세요, 한 채만 내놓고 본인이 살 집만 빼고 다 파세요라고 이렇게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다 팔았습니다. 팔기는 이게 통계로 나오는데, 현 정부 들어 다주택 고위공직자 비율이 31.6%에서 16.4%로 줄었습니다.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은 거죠. 팔라니까 팔아야겠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은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게 어떤 주택을 가지고 있냐 조사를 더 해봤어요. 해봤더니 수도권 서울 경기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81%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고위공직자 10명 중에 8명 이상은 수도권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 서울의 58.8%, 그러니까 그 중에 1주택자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10명 중에 6분은 또 서울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어느 주택에 팔았겠어요? 그 외 지역의 주택들을 팔았겠죠. 그러면은 또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서울에 가지고 있는 1주택자 분들이 과연 어느 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자, 1주택자 서울 내 보유 비율 해가지고 서초구가 25.6%, 강남 19.8%, 송파 12.9% 해가지고 강남 상구에 일체를 소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비율이 거의 뭐 58% 이상, 6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주택을 줄여 해가지고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60% 가까운 비율로 강남 3구에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한 채만 보유를 해야 된다면은 어느 지역에 주택을 보유해야 될지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다주택자분들이 집을 파실 때 어떤 주택을 팔고 어떤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될지, 그리고 또 무주택자나 갈아타시는 분들 입장에서 내가 꼭 한 주택만 끌고 간다고 봤을 때, 소유하고 있을 때 어느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게 현명한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뉴스를 전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공시가격 인상안과 두 번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리를 간단히 해봤고요. 오늘 내용이 좀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코로나가 굉장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몸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